이번 총선 참패 후 분명히 윤석열이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2년간 왔던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자로 가면 망할 거라고 했고 후자로 가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갈림길에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선택은 전자였습니다. 국민 열의 7은 특검을 받으라고 했지만 가차없이 배반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어쩌면 예견됐던 입니다. 대선 슬로건 공정과 상식을 버리고 불통 독선 무도함으로 일관한 윤석열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역대의 특검 사례의 견조도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건 차치하고도 국민들은 헌법 정신을 따지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조문을 떠올립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단순한 비유에 더 공감 갑니다. 생때 같은 젊은 장병의 순직 사건을 대하는 일은 이미 법치가 아닌 정치 영역이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석열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재해 표결에 붙여집니다. 윤석열은 최종 부결될 걸로 생각할 것입니다. 총선 2주 뒤 여당 당선자보다 불출마 낙천 현역 의원들을 먼저 초대해 오찬을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왜 보자고 했는지 알지 였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배지를 달지 못하는 이들에겐 연봉 수억 원짜리 공공기관장이 아른거립니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6월 중으로 임기가 끝나는 곳이 90군데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22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얹어집니다. 국정은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댈 게 뻔합니다. 윤석열의 대비는 이내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향 친구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 이원모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호위무사 이용 의원을 정무일 비서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정권 말기에나 보던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민심 청취 강화라고 우기면서 신설한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을 앉혔습니다. 직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라인을 일거에 교체했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해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습니다. 윤석열은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어차피 108석 여당으론 법안 하나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손에 쥔 무기는 거부권입니다. 거대 야당도 거부권 앞에선 속수무책일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며 야당의 반대를 정권퇴진 운동이나 일삼는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일 참입니다. 버티기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지지율에서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총선 한 달 뒤 국정 지지율은 24%입니다. 대선 득표율의 절반입니다. 남아있는 중도는 없고 보수 지지층조차 다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들어가면 국정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야당에선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4년 임기를 시작할 의원들의 우선순위는 3년 뒤 떠날 윤석열의 심기가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선거 이듬해 정권 재창출이 중요합니다. 역대 정권에선 차기 대권주자들이 그래도 3년차 현재 권력의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심이 등 돌린 윤석열과 길을 쓰고 차별화를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야 존재감을 발산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흔들어대면 윤석열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정치 구단 김영삼 김대중조차 임기 말이 버거웠는데 정치 초보 윤석열이 감당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말은 하질 못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론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게입니다. 시간은 윤석열 편이 아닙니다. 민심을 흐르는 물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소야대라는 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윤석열스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이 늦어지면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한편 아주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찐윤 핵심 인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당선인은 2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는 어제까지 출마한다고 봤는데 어제 구중궁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진짜 찐윤 간부 얘기가 절대 한동훈은 못 나온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영부인도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아주 핵심 찐윤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조국, 이준석 세 분한테 잘려서 3면 초과인데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4면 초과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꼴은 못 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또 꿈틀거리더라. 해외 직구에 한 방 날리지 않나. 이건 생각해볼 수 없는 발전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안 했어야 된다. 김건희 특검하자. 이런 민심의 편을 들었다면 좋았겠지만 배짱이 없고 살살간 포기한다. 그래서 간동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도 저 같으면 민심을 등에 업고 한번 딱 도전해 보겠는데 명령과 복종에 익숙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겠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이 두 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경원 그쪽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경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올라설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을 시작으로 해외 직구 규제 혼선 논란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가면서 당권 도전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여당 총선 참패 이후 이른바 식사 정치 목격담 정치로 몸풀기에 나섰던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 재개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화가 나타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